많이들 착각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2%대 수익률이라고 하면 안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현재 수익률이 평생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정적인 임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동에서 부동산 하는 언니들 3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레버리지 비율은 매수자의 성향에 맞춰서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대출 이율이 수익률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대출 이율이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 수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고 세금도 나가고 또 거기에 건물 유지비도 나갈 뿐더러 만약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비까지 더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난 비용과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왜 그런 걸까요? 실제로 많은 매수자분들이 수익률보다 대출 이자가 높더라도 건물을 매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예시를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강남에 A라는 건물이 있는데 매입가는 40억 원입니다. 수익률은 2%대로 월 9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대출 이자는 4%대로 월 1,2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아무래도 2%대라서 수익률보다 대출 이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투자가 망설여지시거나 아니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여기 B라는 강남 건물은요, 가격은 A와 동일하게 40억 원이고 대출 이자는 4%대로 A 건물과 동일하게 1,2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무려 7%대로 월에 약 2,6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어떠세요? 아마도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너도 나도 탐내는 건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은 이 건물은 놀랍게도 동일한 건물입니다. 같은 건물인데도 수익률 차이가 진짜 꽤 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현재 수익률이 평생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정적인 임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시로 말씀드린 건물은 제가 2017년에 40억 원대 후반으로 메인 매각을 도와드렸던 사례입니다. 심지어 이 건물은 리모델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관리를 좀 깔끔하게 하고요. 건물의 상태를 잘 관리를 했더니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상승이 되어서 예전에 2%대였던 수익률이 지금 현재 7%대 수익률까지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의 건물이 임차인이 들어오고 싶은 건물로 만들게 된다면 굳이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률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착각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2%대 수익률이라고 하면 안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수익률이라는 것은 건물의 위치나 혹은 컨디션에 따라 많이 변화하고 조정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건물을 보실 때 현재 당장의 수익률만 보시기보다는 추후 수익률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요. 건물을 수익률보다 시세 차익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위치가 너무 좋은데 건물의 시세까지 많이 저렴한 경우는 향후 본인이 생각하는 엑시트 포인트 혹은 시점에서 충분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출 이자가 건물 이자보다 높은 경우에도 건물을 매입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사실 건물이라는 건 수익률, 그러니까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얻지만 추후 매각 시 얻게 될 그 건물의 매각 차익이 더 핵심 포인트거든요. 여기 이 건물은요, 제가 2020년에 매입을 도와드렸는데요. 총 매가는 5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분은 6개월 후에 71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무려 13억 5천의 시세 차익을 보셨는데요. 이분은 제가 매입 도와드렸던 당시에 대출 이자랑 사실 그 수익률이랑 거의 또이또이 혹은 대출 이자가 조금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도 제가 매입을 도와드렸던 이유는 위치랑 건물의 컨디션 상태가 시세에 비해서 좀 많이 저렴했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리모델링도 하지 말아라.
곧 매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빠르게 매각하셔가지고 무려 13억 5천 이것저것 세금 찌고 나고는 사실 한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바로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의 건물을 매입을 하신다면 더욱 빠르고 그리고 높은 가치를 상승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건물 수익률보다 높더라도 건물을 매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건물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무실을 또 넓혀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임대료 지출도 커지게 되니까 사무실 임대료를 지출하는 것보다 내가 건물을 매입해서 그로부터 발생되는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건물 매입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은 나의 용도와 활용 목적에 맞게 건물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자산 가치 또한 함께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2019년도에 도산대로변에 있는 사옥을 매각해드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매입하신 대표님께서는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얻게 되는 그 효용 가치와 자산 가치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이었어요. 원래부터도 사옥을 직접 매입해서 활용을 하고 계셨던 분이었고 작은 규모에서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다 보니 도산대로변에 있는 큰 이제 건물로 옮겨가시게 된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건물을 직접 쓰시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그 건물 효용 가치를 누리고 계시고 또한 건물 1층에 임대를 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 임대 수익도 발생을 하니까 대출 이자를 커버하는 효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득을 사옥 매입을 통해서 다 이제 취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층을 직접 운영을 하는 목적으로 매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일부 층을 운영을 해서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는 측면에서 더욱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이자가 수익률보다 높게 되더라도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익률이 대출 이자보다 지금 당장 안 나온다고 해서 건물의 가치 평가를 현재 시점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본인의 성향에 맞게 잘 세팅을 한다면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